하놀이 독서 지도사. 책 다 봤지? 네. 네. 자, 이제 무기가 되는 스토리 훅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헌출이가. 일단은 15쪽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말. 물건을 팔아주는 것은 말이다.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한 고객은 귀담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16쪽 보면 여러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입에서 술술 나오는가? 간단하면서도 마음에 와닿고 반복 가능한가? 우리 회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고객은 왜 그 물건을 사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포인트가 전달이 되어 있는가? 자, 이게 이제 15쪽, 16쪽까지의 핵심인데 도장은 거기에 대한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가? 내가 제일 못했던 게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동네에서 도장을 20년을 했는데도 우리 도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대기업들도 막 그 머리에 불을 켜고 홍보를 하는데 나는 뭐가 그래 당당하고 자신 있었는지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고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한번 책을 읽어보자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영이는 메시지가 있어. 네, 저는 메시지는 일단 아이의 성장, 외면의 성장도 있지만 내면의 성장이라고 해요. 취부는 자존감 향상.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은 그게 이제 자신감이 향상되고 그게 쌓여서 자존감이 되고 그 메시지는 명확하게 이제 유치부는 자신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친구 관계. 이제 입학을 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유치원 때는 부모님들이 친한 부모님들끼리 관계를 형성을 해주는데 초등학생이 되면은 막상 이제 학년에 딱 들어가서 다양한 아이들하고 어울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 교육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향상시켜 준다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포인트. 네네. 저학년들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네. 친구와의 관계로 더 확장될 수 있는 사회성. 네. 그게 핵심 포인트. 네. 헌출이는? 우리의 고객을 누구를 타겟을 잡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객이라 하면 약간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학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학생을 보내는 부모가 우리의 고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단계로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걸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다 정리는 하지 못하고는 왔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짧게 한 단어로 하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은 이제 꼭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타겟을 잡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고 타켓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전달할 부분과 네네. 고객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절충된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용의는? 이 도장은 이제 뭐다라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성장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변화 그 중간에 이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마인드를 좀 가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제일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책에서도 봤듯이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장을 홍보하려고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 자지불하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이 핵심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중간에 넣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가지고 있는 철학이다. 네네. 그럼 요 20쪽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 어떤 정보에 대한 너무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해 보이면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정보의 출처에 무시해버린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뇌에서 칼로리를 절약해야 되니까.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 스토리다. 라고 되어 있거든. 23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 스토리를 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러티브인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줘야 되는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면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도 파악 못했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죠. 고객의 니즈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나는 고객의 니즈보다 항상 내가 가르치는 게 우선이었거든. 난 내가 이렇게 가르칠 거야. 결국은 뭔가 하면 내가 파는 거랑 고객이 살려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극소수의 핵심적인 사람들만 팬덤이 형성되는 거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게 내가 가졌던 제일 큰 실수인 것 같아.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애플에 있다가 쫓겨났잖아. 네네. 쫓겨나서 이제 픽사에서 일하다가 다시 왔을 때 컴퓨터를 홍보를 하는데 컴퓨터 관련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딱 한 글자로 시작을 했잖아. Think different.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나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토리가 회사를 키운다. 어떤 캐릭터가 난간에 직면하는데 가이드를 만나서 가이드가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를 한다. 그래서 뭐 성공으로 끝맺는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주영이 엄마가 왔어. 우리 주영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보니까 어떤 태권도장 홍보 문구가 있어서 찾아갔더니 관장님이 우리는 체력을 중시하고 실전 태권도를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그 친구가 체력도 기르고 자신감을 길렀더니 학교에서 사회생활이 좋아졌다. 거기서 덤으로 얻은 거는 인성을 중요시하니까 힘이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보살펴주는 인성까지 배우더라. 이런 스토리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짧게 하나로 딱 자기 도장의 특성을 정의를 해야만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일단 아이들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왜 애들을 보낼까? 그럼 우리가 체육관에 와서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이들의 체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심한 성격, 그다음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에 대한 해소,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외적 문제, 내적 문제, 철학적인 문제, 자녀들의 체중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부모님들은 악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비만 세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외적인 문제는 과체중, 내적인 문제는 자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 철학적인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욕구인데 비만이나 이런 거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떤 내용이든 철학적인 문제의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심한 성격, 예절, 비만에 대한 문제든 아이들 에너지 발산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행복해지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애들도 이런 걸 보내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핵심 단어에 행복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 월드 태권도가 함께합니다. 이런 문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여기 보면 37쪽에 그런 말이 있어. 이 회사가 제시하는 게 뭔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가? 저걸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파는구만? 통증이 금방 사라지네? 약국에 가면 있다고. 이걸 핵심으로 가야 되는데 비만인 상태인데 체중이 빠진다고? 행복하기까지 해? 태권도장 가면 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용이 말에 의하면 좋은 메시지 필터는 고객들이 지루해야 할 부분을 걷어내고 딱 핵심만 놔둘 수 있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45쪽에 보면 헌추리가 얘기했던 게 있지. 기업은 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판매하려고 길을 쓴다. 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내적 불만을 해결하는 데 훨씬 큰 동기를 가지고 있다. 고객이 직면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다 보면 고객의 원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열정적인 추종자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영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잖아. 유치부는 성공의 경험을 통한 자존감 향상이고 저학년들은 부모에서 이제 학교로 이전되면서 아이들이 친구 관계를 통한 사회생활 향상, 고학년들은 또 실전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확실한 타켓이 있으니까 이게 도장이 그 급별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 난 처음부터 자신감이라는 거는 잘 해야지 생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약간 이런 기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격상 좀 설렁설렁 할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운동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지. 열심히 해야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친구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지. 이 책을 사기 전에 처음으로 아파트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유치부를 타켓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 책을 읽었죠. 잘못됐구나. 한 통이 왔습니다. 2주 동안. 뭐가 문제였지 하는데 그나마 저는 함축적으로 유치부만 하는 거를 썼고 유치부에 대한 3가지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띄었구나. 그래서 읽다 보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그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초등부 타켓, 그 다음에 고학년 타켓을 하려고 하는데
그림 한 개만 딱 넣을까 지금 고민을 했는데 이 한 개에 저희 도장을 알릴 수 있는 뭔가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저도. 참 많습니다. 기만, 체형, 성장, 친구관계, 예의, 자존감.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정말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니즈는 부모가 왔을 때는 이 부모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옆에 앉는 자녀를 통해서 3마디 안에 뭔가를 발견을 해내서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짧게 원하는 것만 딱 전달을 해주면은 이 부모도 이제 만족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10가지를 하는데 밖에서 보면 태권도 다 똑같지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하니까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 저희 도장에 대한 색깔을 저희가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는 거죠. 남들 다 하는 전단지도 똑같고 그래서 모험적으로 일단 그림 한 개만 놓고 한번 홍보를 전단지에 다시 붙여볼까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이제 오늘 여기서 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이미지 마케팅이잖아요. 삼성이 그냥 자기 제품을 홍보한다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아, 그 이미지 브랜드나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그냥 단순한 그림일 수 있겠지만 보기에는 서로 다 다른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퇴 포스터 중에 하나가 무릎 꿇고 여자애가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각자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아, 너무 이렇게 잘 돼 있다? 또는 얘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좀 우리 애랑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게 이거 딱 이런 것 같더라고요. 딱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것저것 잘한다가 아니라 아, 우리 애도 저렇게 변할까? 이게 딱 키포인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결론은.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있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것보다는 사진 한 장이랑 문구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 거기서 오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도장 보내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도장 못 쓰면 이런 말 안 해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마케팅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0쪽에 보면 그 회사들의 사례가 있는데 식당인데 모두가 기억할 한 끼. 서점은 푹 빠져드는 이야기. 이제 조식 식당은 건강한 하루의 시작.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너무 넓잖아. 우리는 뭔가 다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다 걷어내고 하나만 딱 남겨야 되잖아.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내 욕심은 신체적인 건강, 뭐 정신적인 거, 뭐 사회적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와 이거를 다 버리고 단 한 줄의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한 줄로 만든다 그러면 뭘로 만들지 도저히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어디를 버려야지 답이 나올지.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거는 첫인상을 알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는 지도자의 확고한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내면에 이런 진실된 그런 게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 지도자가 진짜 내면적으로 아이들을 진짜 진심으로 대하고 뭔가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철학이 있을 때 부모들은 그것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인 마음으로 저는 도장 오픈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선산에 들어가서 많은 아이들 못 가르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나를 통해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애들이 성장했을 때 예전에 관장님으로 인해서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제가 만족하자 하고 들어갔는데 요 근래 이제 도장이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경쟁 도장들도 들어오고 막 그러고 애들 떨어지고 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함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심적인 마인드가 딱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잡아지니까 흔들리는 마음도 조금 덜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애들한테 주고 싶은 게 애들이 행복해지고 바르게 성장하기로 바라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객 69쪽에 있는 말하고 맞는 것 같아. 고객은 히치하이커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를 태워주려고 차를 세운다. 고객이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거는 내가 저 차를 갔을 때 내가 가는 목적지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딱 차를 세우면 고객은 묻겠지. 어디로 가세요? 그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랑 그분이 원하는 목표가 맞으면 같이 탑승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몰고 있는 이 차라는 철학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대한 뭔가를 아우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차를 타는 거지. 그래서 브랜드 전략의 목표는 모든 고객이 우리가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아까 한준이 네가 말했던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철학이 아닐까. 고객의 열망을 먼저 정의하라. 그런 다음 스토리 속으로 고객을 초대하라. 단 초대하기 전에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1장의 마지막에 적어놨는 거는
과연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내가 지금 일장에 핵심적으로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바탕 속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게 있는 거지. 내가 철학이 준비가 돼 있으면 솔직히 100명이 보내는데 100명이 전부 다 똑같은 요구를 가지고 보내진 않잖아.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내 철학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나를 믿고 보내줄 수 있는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잘 하나의 문구가 됐든 하나의 사진이 됐든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뒷장부터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의 장점을 찾아드립니다. 자녀의 장점을 찾아드립니다. 이제 상담할 때 하는 말이 잔소리가 자주 하는 맞는 소리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참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눈에 들어온다. 9가지를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꼭 있다. 그거를 발견해주고 칭찬해주면은 이 아이는 이 한 가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행동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니즈가 다 오지만은 뚱뚱해서 왔어요. 애가 자신감이 없어요. 다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장점을 발견해서 이런 점 부족하지만 이게 참 좋네요 라고 해서 이거를 끄집어내준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만의 이 색깔과 이 가치가 사진이 하나 딱 떠오른다. 평범한 친구가 이렇게 그냥 멍하게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태권도장 문이 있어. 태권도장 문을 통과하고 나온 아이는 엄청나게 환한 얼굴로 있어. 요즘 AI가 만들어주지 않나? 그래서 오늘 그 71조까지 내용은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3번 또는 4번 정도 나눠가지고 다음은 몇 페이지까지 할 건지 이제 누가 정해서 다음은 또 누가 한번 주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제가 지도를 하게 되면 저는 프리하게 나눕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었던 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첨삭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의 생각들을 다 하면 좋을 것 같고. 난 이것도 영향력이라고 보거든. 우리 이 내용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를 노력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꼭 태권도 홍보가 아니라 책을 가지고 계속 얘기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 거는 전체적인 역량을 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영상도 찍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 사범들하고 요 계기로 통해서 금요일 날 책 나눔하기로 했거든요. 사범님들 스트레스 받겠다. 근데 저희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꼰대.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할 말?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운동하러 가야지.